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는 국제 뉴스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사건들 이면에는 수백 년 동안 세상을 움직여온 아주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영국의 제국주의부터 미국의 독립, 그리고 딥스테이트의 기원까지 현대 정치의 진짜 뼈대를 이루는 숨겨진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볼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역사의 힘. 과연 그것이 어떻게 지금의 패권과 세계 질서를 만들었는지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로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열심히 공부해서 쉽게 알려주는 본 채널 보톡스TV를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근대 국가의 형성부터 영국 제국주의, 일본의 천황제, 미국의 독립, 딥스테이트의 기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의 정책을 평가하는 본질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의 형성과 권력의 중앙 집중화입니다. 권력이 과연 어떻게 지금처럼 중앙으로 뭉치게 되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중세시대로 가봐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당시엔 종교와 정치가 말 그대로 하나였습니다. 교황권이 막강했죠. 종교제빵 같은 폭력적인 통제가 정당화될 정도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었던 셈이죠. 두 번째, 영국의 제국주의와 글로벌 팽창입니다. 유럽이 종교적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요동칠 때 대영 제국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거대 권력이 등장합니다. 사실 제국주의는 단순히 땅을 넓히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인 통제력을 자기들 중심으로 집중시키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제하려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영국은 바로 이 글로벌 패권과 중앙 집권화의 정점에 섰던 절대적인 권력이었죠. 세 번째, 일본의 천황제와 동양 전략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19세기 동양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당시 일본의 급격한 근대화 뒤에는 대영 제국의 아주 치밀한 개입이 있었습니다. 1867년 메이지 유신과 그 직후의 천황제 수립,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여러 세력으로 쪼개져 있던 일본을 하나로 묶기 위해 영국의 막대한 자본이 들어갔고요. 이로 인해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된 일본은 결국 1941년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는 거대한 해양 세력으로 커지게 됩니다. 분열된 일본을 하나로 통제하기 위해 구심점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천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권력의 탄생이라기보다는 영국 자본의 기획 아래 통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통치 도구에 가깝다는 분석이 있죠. 일본의 근대화 과정과 국가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로 영국의 방식과 닮아 있는 게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입니다. 네 번째, 미국의 독립과 제국주의에 대한 거부입니다.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때 바로 그 거대한 통제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본질은 정반대였어요. 영국의 핵심이 중앙 통제였다면 초창기 미국인들을 하나로 묶은 건 다름 아닌 종교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제국의 압제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세워졌기 때문에 미국의 뼛속 깊은 정체성은 반제국주의, 그리고 철저한 개인의 자유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딥스테이트, 그 숨겨진 손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독립은 영국 입장에서 정말 뼈아픈 손실이었겠죠.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하고 딱 100년쯤 지난 1877년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세실 로제라는 인물이 거대해져가는 미국을 다시 대영제국의 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비밀스러운 청사진을 기획한 건데요. 놀랍게도 이 역사적인 흐름은 현대 미국의 정치 지형, 예를 들면 2016년에 등장한 마가운동까지 그 맥락이 길게 이뤄집니다. 세실 로즈의 신앙 고백서를 보면 그 계획이 참 치밀합니다. 국제적인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엄청난 부와 미디어를 통해 미국 내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내용이었죠. 많은 전문가들은 바로 이 조직적인 움직임과 엘리트 네트워크가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딥스테이트의 뼈대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이걸 현대 미국 정치에 대입해보면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즉 마가 운동을 단순히 한 정치인의 캠페인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수백 년 전 미국의 건국 이념이었던 자유를 훼손하려는 중앙통제적인 딥스테이트 세력에 대한
강력한 반작용, 일종의 주권 수호 운동으로 해석하는 시각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정치적 충돌이 전혀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정책의 본질. 그렇다면 우리는 리더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판단할 때 언론이 쏟아내는 가십이나 그 사람의 독특한 성격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정책을 엄격한 저울 위에 올려놓아야 해요. 그 정책이 정말 국가의 이익과 국민 전체의 번영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권력자 개인의 이익과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인지, 이걸 꿰뚫어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디어는 종종 특정 인물의 성격이나 태도를 물고 늘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본질을 흐립니다. 하지만 정책 자체에만 집중하면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보이죠. 예를 들어 트럼프의 행보를 철저하게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어젠다로 평가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또 한국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사법 관련 개편 정책을 두고 이것이 진정 국가 시스템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인지 날카롭게 비교하는 프레임도 존재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정치인은 철저하게 정책의 방향성 하나만 놓고 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의 파도에 그냥 휩쓸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수백 년간 이어져온 역사의 깊은 흐름을 이해하고 스스로 정책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시겠습니까? 미디어가 짜놓은 프레임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 팩트를 체크하고 국가의 이익을 저울질할 때 비로소 진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데 훌륭한 단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